부동산에서 남편 명의 하나, 제 명의 하나 이렇게 사도 돼요 이런 말을 들었었어요. 근데 그거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선 돈이 없으니까 한 채면 됐지. 다주택자 이게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경매 공부하면서 그때 깨달은 거예요. 의문 가질 건덕진가까지도 생각이 드는 건데 또 말씀 들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무주택에서 1주택이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오래 걸린 사람 있잖아요. 제 주변에도 20 몇 년 동안 이제 무주택을 유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단지 이 동네에 집 사기 싫다. 근데 저는 근데 집값 올라가는 걸 봤잖아요. 내 집이 오르면 다른 집도 오른다. 그래서 진짜 수익이 나려면 한두 채가 더 있어야 되는 거를 너무 늦게 깨달은 거예요. 낙찰이 됐을 때 선생님 저 낙찰 됐어요 하고 할 사람이 없어요. 막상. 그 500만 원.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낙찰이 됐는데 문자 보낼 사람은 없는 거. 그게 더 외롭다는 생각이 들겠네요. 낙찰 됐어요 하고 제 영상 보면 막 이렇게 하하호호 같이 얘기 나누는데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거기까지만 얘기한 거야. 낙찰 됐어요. 근데 반지하 받았어요. 왜냐면 거기는 반지를 원하지 않은 그렇죠. 그런 분위기니까 원하는 거면 됐죠. 그거는 뭐 축하한다 이렇게 하고 우선은 법원에 경매에 가서 전화번호 좀 딸 수 있게 좀 가봐라. 그래서 월요일날 낙찰받고 화요일날은 이제 시세조사를 제가 잘못했다는 걸 깨닫고 대출이 안 되는 것까지 깨닫고 큰일 났네. 그러네. 했다가 수요일날 법원을 딱 갔는데 법원 그 경매 계장이 저를 보더니 그거 취하됐는데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하늘이 도왔다. 네, 정말 진짜 어머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다행이다. 처음에 낙찰 받고 나서 선생님한테 죄송한데 아니요. 낙찰 받고 나서 남편이 낙찰 됐어.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 설마 반지하 아니지? 반지하인데 그랬더니 남편이 하하하 웃는 거예요. 저 스스로 너무 창피했었어요 그때는. 그때는. 근데 다행히 이제 취하가 되고 나서 갑자기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경매에 입찰하는 것 자체도 두렵고 내가 숫자 하나 잘못 써서 내가 돈 내 보증금 날리면 어떡하지? 그거랑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엄습하면서 그때부터 경매장은 안 갔어요. 대신에 계속 경매 물건들을 보러 다니긴 했어요. 취미 활동처럼 해서 보러 다니고 그냥 네이버 부동산에 가서 뭐 아파트나 뭐 이런 거 매물 요즘은 이제 네이버 부동산에 매물이 올라왔을 때 빌라도 마찬가지고 주소가 웬만큼 나와 있어요. 저 혼자 그냥 가서 보는 거예요. 경매했을 때 보는 것처럼 밖에만. 그런 거는 이제 좀 훈련이 되어 있었죠. 원래부터. 기본적인 성향이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꽤 있으셨다는 생각이 예전부터 드네요. 좋아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부터 집을 보는 걸 좋아했어요. 집 안에 보는 걸 좋아했어요. 나름 실내 인테리어가 나왔습니다. 그때 배운 거랑 어쨌든 연관성을 계속 있게 온 것 같다는 약간은 생각을. 약간. 그럼요. 그게 다 뭐 선생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경험들이 다 도움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되게 들어요. 그거 어떤 걸 깨는 게 오래 걸렸냐면 내 집이 한 채보다 더 많아도 된다는 거를 깨닫는데 오래 걸렸어요. 제 집은 되게 어릴 때 있었거든요. 제가 20대 때 첫 집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집이 아파트가 나홀로 아파트였지만 2년 만에 1억이 올랐어요. 1억 초반에 샀는데 1억이 올라서 팔고 다른 데로 이렇게 옮기고 했는데 2000년 초? 네, 초반. 2008, 9년 정도 첫 집을 취득하고 2년 만에 오르고 제일 고점에 팔고 나오고 그걸 경험해 봤는데 아니 그때는 어떻게 집을 취득을 한 거예요? 20대 후반 결혼하고 결혼하고 나서 하셨으니까. 25살에 결혼했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4년 만에 집을 이제 옮겼는데 저는 단지 집이 너무 좁아서 전세로 이제 저희 모은 돈이랑 해서 옮기고 싶다. 남편은 또 안 되고 그러다가 이제 그것 때문에 엄청 심하게 싸우다가 근처에 있는 집을 시부모님의 도움에 플러스가 돼서 집을 사게 됐는데 시어머니랑 형님네랑 다 다가구 주택을 관리를 하고 계세요. 월세 받고 계세요. 그래서 그거를 예전부터 봐왔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제가 어려서 저 월세 저거 관리하면서 저거 반지하까지 껴가지고 월세 다 잘 나가지도 않고 맨날 도배해주고 나가면 수리해주고 수리비가 더 들고 그걸 너무 많이 봐와가지고 저건 아니다 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약간 너무 있었어요. 예전부터 그걸 많이 봤기 때문에 그 민낯을 낱낱이 알고 있었다는 생각. 실제로 또 저희 남편이 또 도배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또 재능이 참 많으시네요. 그런 그 집 바로 옆에 같은 동네니까 가서 도배해주고 이런 거를 좀 짜잘한 일을 좀 많이 했어요. 저희 남편이 자기 집도 아닌데. 그래서 저는 더 이상 그런 집을 사고 싶지 않아서 저희 시어머니는 그런 다가구 주택을 사서 너희도 월세를 받아라. 근데 나는 싫다. 나는 넓은 거 원한다. 그래서 아파트를 고집 부려서 갔는데 다행히 많이 올라서 시부모님이 이제 더 이상 뭐라고 안 하셨죠. 근데 그때 당시에도 부동산에서 남편 명의 하나, 제 명의 하나 이렇게 사도 돼요 이런 말을 들었었어요. 근데 그거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선 돈이 없으니까 한 채면 됐지. 다주택자 이게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경매 공부하면서 그때 깨달은 거예요. 의문 가질 건덕진가까지도 생각이 드는 건데 또 말씀 들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무주택에서 1주택이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오래 걸린 사람 있잖아요. 제 주변에도 20 몇 년 동안 이제 무주택을 유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단지 이 동네에 집 사기 싫다. 근데 저는 근데
때 집값 올라가는 걸 봤잖아요. 그때도 그건 알았어요. 내 집이 오르면 다른 집도 오른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수익이 나려면 한두 채가 더 있어야 되는 거를 너무 늦게 깨달은 거예요. 그 나이대가 20대 후반. 그때는 이제 한 채만 있는 걸로 그냥 만족하고 살다가 이제 깨달은 게 얼마 안 되는 거예요. 3, 4년? 그거를 깨닫고 나서 갭 투자. 네, 그때 늘 갭 투자하고. 이제 왕성하게 뭐 3년에 한 7채 정도 하신 거면 왕성한 편이라고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경매는 그 쌍문동 반지하로 떠난 거고 네. 일반 매매 쪽으로 일반 매매. 전국을 주 모델로 투자를 왜냐면 하셨네요. 공시가격 1억 이하만 찾다 보니 네. 그 위에 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1층, 2층 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파트인데도. 같은 동에 3층부터는 공시가 1억이 넘고 2층, 1층만 공시가 1억 이하고 잘 따져봤어야 되는데 무조건 취득세 그것 때문에 2층 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호하지 않는 층을 매집을 하게 된 거네요. 그럼 그쵸. 주로 아파트. 다 아파트예요. 아, 지금. 다 아파트. 네. 수도권이랑 지방. 경기도가 4개, 천안 거 하나 있고 인천 거 하나 있고. 올해가 되니까 이제 한 텀이 딱 지났다고 네, 했잖아요. 내년이 또 문제예요. 아직 지금 끝난 게 올해는 아니라 잘 절반 끝난 거. 넘어갔는데 내년 2개가 제일 문제예요. 지금. 처음에 할 때는 300으로도 갭 투자한 게 200만 원으로 갭 아, 투자했는데 200만 원으로도 그게 하고 처음에는 좋아요. 200만 원 갭인데 파주였어요. 1층이에요. 1층에서 조금 싸게 샀는데 부동산 아저씨가 너무 말씀을 잘하셨어. 1억 5,500에 나왔고 자기가 1억 5천에 전세를 맞춰주겠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4월달이 기준이잖아요. 4월 공시가격 네, 바뀌는 4월 거. 20 며칠을 넘어가는데 네. 그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집주인이 그 전세로 계약을 해갖고 나한테 먼저 등기를 할 수 있게 하고 그 이후에 전세가 빠질 때 그때 나가는 걸로. 아, 그럼 전주인. 계약 시점이니까. 그렇죠. 왜냐면 나는 취득세를 싸게 해야 되니까 그렇죠. 등기를 먼저 하고 공시가격 계속 올라갈 때였으니까. 그러니까 올라가기 전에 빨리 해야 되니까 4월 전에 하고 집주인은 어차피 전세가 들어올 때까지는 살면서 자기가 전세금으로 살고 그렇게 잠깐 그럼- 살다가 이제 네. 전세가 맞춰지면 그때 이사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 했는데 1억 5,500에 사고 1억 5천에 전세를 맞춰주겠다. 500만 원으로 할 수 있다. 그런데 자기가 잘 깎아서 1억 5,300에 해주겠다.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집이 좀 깔끔했어요. 처음 두 번째, 세 번째 투자한 건 그래도 좀 깨끗한 집이고 어느 정도 리모델링 돼 있는 집을 사게 됐어요. 그래서 남편이랑 제가 금요일날 봤으면 일요일날 집을 보러 갔어요. 집이 또 수리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집이고 그래서 남편이 그러면 100만 원 더 깎아봐. 그러면 할게. 200만 원에 살 수 있다 하니까 그 분한테 전화해서 1억 5,200이면 살 수 있다. 중개사님이 그럼 내 원래 중개비가 76만 원이거든요. 근데 100만 원 맞춰줘라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면 해주겠다. 저랑 또 이제 그런 딜을 어. 자기가 100만 원 깎은 대신에 100을 또 맞춰줘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 그랬더니 어우 사모님 화끈하시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췄어요 또. 신혼부부가 이제 들어오는 네. 예정인데 두 번째 집인데 그 경험을 했는데 신혼부부가 갑자기 그날 잔금 다 치르고 다 끝났는데 안 들어온대요.